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7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이론이 되겠죠. 자,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자, 1번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이 부동산에 관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격에 있어서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 1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부동산은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가격이나 수익을 개별화,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한다라는 거. 자, 2번 지문 정답이고, 3번 부동산 가격은 가격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바로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이 부동산 시장의 우리가 특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이 우리가 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이 부증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5번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뭐에 의해서?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성격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광역적 전국적 시장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이 부동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단위로 형성되는 시장, 이 국지적 시장 또는 이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하죠.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광역적 우리가 전국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죠. 자, 그리고 틀렸고, 또 이 부동성에 의해서 또 무슨 시장이죠?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 경쟁 시장, 이 부동성, 이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불안전 경쟁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죠? 거미지 모형이죠.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시차가 있는 이 건축물 시장이나 어떻게 돼요? 건축물 시장이나 또는
이 농축산물 시장에 적용하는 거미집 이론, 거미집 모형은 공급의 시차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3번이 정답이죠. 잠재 가격에 결정하니까 틀렸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지 않죠. 이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에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서 잠재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재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4번 틀렸고 5번 지역별 불균형 시장이 아니라 자, 이러한 국지적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도별 우리가 지역별이라든지 또는 권리 형태별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우리가 시장의 분화가 발생하죠. 시장의 세 분화로 인해서 이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이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하위 시장, 예를 들면은 이 전세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 시장별로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불균형을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지역별 균형 시장이 아니라 이 부분 시장별로, 그럼 지역별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장이다.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죠. 국지화, 부동성에 근거하고 이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겠죠. 이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고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죠. 바로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의 정보, 이 정보에 있어서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나죠. 정보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나는 거죠. 정보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난다. 자, 5번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임에 하니까 틀렸죠. 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강성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우리가 않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이 부동산 이 시장이나 이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이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가 반영되는 이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라는 거죠.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시장 참여자들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된다.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유사한 부동산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이 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지역의 국지성에서 나타나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특화된 형태인 여러 개의 부분,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으로 인해서
분석은 불안전 시장을 전제로 해야 된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상적 형태의 시장,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고, 5번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제한하여 가격이 왜곡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적 측면의 특성에서 우리가 법적 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으면서 우리가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가격의 왜곡을 또 발생시키죠. 가격의 왜곡을 또 발생시킵니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얘기죠. 바로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사실의 공개를 꺼려하다 보니까 거래 정보를 획득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에 시차가 있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인 성질이 다르면은 부동산 상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또 주고 있겠죠. 자, 이 고가성에 의해서 우리는 또 자금의 유용성,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의 가능성이죠. 자, 자금의 유용성, 이 금융시장에서의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가능성인데, 자금의 유용성과 우리는 깊은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자금의 유용성은 결국은 또 뭐에 영향받죠? 정부의 금융 화폐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금리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5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은 시장은 구매자 주도의 시장이 아니죠. 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서, 자, 이 점이죠.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확장 또는 팽창 국면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은 우리가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죠. 매도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한다는 것. 자, 7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가성으로 인해서 자금의 융통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나 공급자 수에 영향을 미치죠. 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의 구매자나 판매자가 존재하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즉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여기가 아니죠. 2번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자,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
또 공간적 의미인 또 추상적 우리가 시장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활동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시가 되게 되겠죠. 추상적 시장을 형성한다. 단기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황금성이 낮다. 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고가성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부동산 유형별로 이용이나 거래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많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이렇게 회복 시장은 짧은 게 아니라 회복 시장은 어떻게 돼요? 길게 이렇게 나타나고 뭐는 이렇게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짧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번 바로 요 수급 조절의 곤란으로 인해서 발생하죠. 맞는 지문이네. 1번 정답이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다수가 아니죠. 이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하니까 틀렸죠.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되기가 없죠. 이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 이러한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죠. 시장의 비조직화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이 부동산은 사적 지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우리가 경향을 띠고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자, 부동산은 우리가 국지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할 근거가 나타나죠. 5번 정답이죠. 동질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사항 중 우리가 유사한 내용끼리 우리가 연결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 연결된 것. 국지화로 인해서 부분 시장, 시장의 분화로 인한 부분 시장이 형성되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죠. 자, 이 부동산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고 이 장래이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우리 예측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에 뭐가 돼요? 우리는 표준화가 아니라 바로 비표준화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서 법적 제한이 많고요. 공급의 제한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진다. 동일한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강북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바로 국지적 시장이죠. 자,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 배분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죠. 뭐죠? 가격이 따라 우리는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3번, 4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하니까 틀렸죠. 우리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묻죠. 자,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는 게 틀렸죠.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 바로 이 물리적 측면의 주택. 자, 이 물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주택은 이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을 전제로 하는데 이 이질적인 우리가 상품입니다. 이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으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제품, 상품, 뭐 주거용 부동산끼리 분석 가능하죠. 분석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틀린 질문.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하다는 게 틀렸죠.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하죠. 4번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죠.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현재 시점 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다는 저량 개념을, 장기는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죠. 장기는 기간 개념인 유량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착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공표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을 묻는데 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자, 과거에 우리가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정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거든요. 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인데 문제는 이 공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우리가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에 있어서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를 얘기하겠죠.
자, 기업에 있어서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공표되지 않은 이 불확실한 정보까지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의 필요 충분 조건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 없거든요. 그럼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죠.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완전 경쟁 시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기술적 지표로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니까 틀렸는데, 자,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죠. 초과 이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만 잘하면은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시장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한다 하더라도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또 뭐는 우리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죠. 2번 틀린 질문.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여러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 정상 이상의 수익은 초과 이윤인데 초과 이윤은 당연히 올릴 수 없죠. 왜? 공표된 정보, 이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게 이 기본적 분석이죠. 뭐 영업,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또 정상 이윤을 획득 가능한데, 문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데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획득할 수 없죠. 왜? 그러면서 보듯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4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 자, 여러분 공표된 이거죠.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이 아니죠. 4번 틀렸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죠. 왜냐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부동산 시장이나 증권 시장은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중강성까지의 시장. 따라서 5번 정답이, 5번 틀린 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이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말하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은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1번. 정보 할당 배분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시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2번 맞는 질문인데 2번은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또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죠.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거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5번 맞는 질문이죠. 자, 15번 문제. 다음은 효율적 시장 이론과 할당적 효율성 및 정보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 및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정상 이윤만을 보장하지만 기본적 분석,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우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까지도 보장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우수한 정보, 약성 효율적의 투자자들의 우수한 정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인데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죠. 자,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획득이 가능하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을 획득 가능하다. 2번 맞고, 독점 시장이라도 우수한 정보에 대한 경쟁이 공개적이라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은 불안전 시장이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정당한 정보 비용은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하니까 틀렸는데, 그래서 이 정당한 정보 비용은 우리가 뭐에서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값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 되겠는데 5번이 틀린 질문이죠. 확실성, 불확실성이 바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기본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16번. 할당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정보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을 고르면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을 하여 정상 이상의 이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니까 틀렸죠.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정답이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하죠. 자, 비공개적 독점 밑줄,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시장이 형성하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 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우리는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또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 개념을 잘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82페이지의 정보가치 계산 문제와 몇 가지 중요 내용 살펴보고 우리가 상권 분석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